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올해 시작한 새로운 프로젝트, 시소라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소설로 뽑히신 손보미 작가님 모시고 해변의 피크닉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발표된 작품들을 검토해서 독자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작품으로 뽑히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손보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11살의 나는 엄마와 함께 경우 맨션으로 이사를 와 살게 됩니다. 나는 이제 7살 이후로 매년 여름방학에 부산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가서 한 달 정도를 보내곤 했는데요. 어머니와 이혼을 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던 아버지가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그 집은 부잣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나가 여자아이라는 사실을 늘 좀 상기시키고 그런 좀 가부장제적인 할머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에 갔을 때 삼촌이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삼촌이라는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라든지 대하는 할머니의 태도 같은 것을 보면 어떤 핏줄이 다르구나 이런 걸 이제 독자들은 짐작할 수 있을 텐데 당시에 나는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삼촌이 나를 보자마자 너희 엄마가 여름마다 너를 여기에 보내는 대가로 라는 말을 갑자기 내뱉는데 그러면서 할머니가 굉장히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삼촌을 보면서 나는 굉장히 묘한 어떤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되게 남봉꾼이자 악당이고 무례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떤 종류의 사랑 같은 걸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삼촌의 연인과 이제 해변에서의 일들 이런 걸 겪으면서 모종의 열패감 같은 걸 갖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제 삼촌의 연인을 만나고 그의 여름의 마지막 해변 피크닉에서 나는 무조건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그 충청도 여자의 이야기 같은 것을 떠올리고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엄마와 함께 서울로 돌아오면서 나는 배신자가 될 거다, 진짜 배신자가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면서 끝이 납니다. 저희가 이 소설이 여자아이의 성장담 정도로 일단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쓰시게 된 동기 이런 것들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제가 1인칭 여자가 나온 소설도 없었고 그러니까 여자가 나오면 3인칭이었었거든요. 네, 주인공은요. 거의 남자 주인공의 소설을 많이 쓰다가 근데 저의 중학교 시절에 대한 에세이를 쓰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썼던 일기랑 제가 쓴 에세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내용이 전혀 딴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쓴다면은 1인칭 여자아이가 나오는 소설을 한번 써볼 수 있겠다. 밤이 지나면이라는 소설인데 네. 좀 그때는 좀 알쏭달쏭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자아이가 나온 소설을 또 써도 되나? 내가 재밌는 거를 쓰자. 이 소설 읽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성이 아니라서 너무 아쉬울 정도로 이 소설이 내가 남성 독자로서 채취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 다 재수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성 서사가 굉장히 부각되는 시대이고 다양한 방식의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여자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도 굉장히 비중이 높고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라든지 내가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 아니면 쓰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근데 진짜로 쓰다 보니 그렇게 된 네. 거예요. 읽을 때 어떤 방해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주제가 저한테는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할머니는 되게 부자잖아요. 네. 엄마는 자립 능력이 없는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할머니로부터 어떤 것들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엄마처럼 살 수도 있지만 할머니처럼 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계급적으로 그런 걸 갖고 있는 여자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하지? 계급적인 부분이라는 게 저한테는 좀 되게 그걸 쓰는 게 되게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소설을 쓸 때 보통은 전체적인 줄거리를 일단은 생각을 해놓고 소설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처음엔 이런 게 좀 나오고 중간엔 이런 게 나오고 결말엔 대충 이제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 소설은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모이지 않고 있다? 그건 되게 의외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설 얘기하면서 공유했던 것 중에 하나가 떡밥 회수가 완벽하다. 그래요? 이 여자아이가 성장한다는 건 내가 남자가 아니라서 겪는 여러 일들 혹은 차별 네.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가부장제라는 걸 조금씩 인식하게 거기에서 여성의 위치 같은 걸 좀 깨닫게 되는 과정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소설에서 그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배치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자애를 주인공 소설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잘 못 쓰겠는 거예요. 네. 근데 왜냐면 학교 안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남자애들이 어떤 성적인 제스처? 아무렇지도 많이 않게. 하죠. 네. 엄청 많이 하죠. 근데 그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지만 네. 굉장히 나 자신을 창피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의 대상이 됐다는 게 창피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던 그런 경험들이 계속 자라나면서 계속 남아있고, 뭐 저희 특히 제 세대 여성들은 폭력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그렇죠. 있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애들도 아마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방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기 상처가 네. 되는 경험도 네. 있을 네. 것이고. 근데 그거를 쓰기에는 저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평론가님이 네. 제 소설을 읽고 네. 느낄 수 없는 어떤 부분을 또 남자 작가의 소설을 읽고 느낄 수 없는 부분이 똑같이 이제 있는 거겠죠? 이제 뭐 괄호라든지 하이픈이라든지 또 저기 볼드체 네, 네. 같은 걸 되게 늘 활용하시는 네. 쪽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뭘 쓰시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모를까 봐. 모르면 어떡하지? 그러면 볼드체가 나오면 이거 중요하다고 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되네요. 근데 그건 저의 생각이니까 그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읽는 사람들은 사실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해요. 왜냐하면 독자님들은 항상 제가 보면 제가 되게 중요하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냥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실 때도 되게 많고, 저는 그 장면이 별로 저한테 되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냥 넘어가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을 되게 의미 있게 이제 읽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만 그냥 이 작가는 이걸 쓸 때 요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정도만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작품들을 일종의 연작 형태로 쓰고 계시니까 네. 앞으로의 뭔가 이제 계획 같은 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단편 작업은 안 하고 있고 지금 장편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 이제 처음으로 정우맨션이라는 그 건물의 이름이 나오고, 네, 제가 마산에서 살았던 아파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미지를 가지고는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겪었던 그때의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미지들 같은 게 소설화되지 않을까라는 거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장편을 지금 작업 중이어가지고 최근에 아무튼 읽었던 소설 중에서는 또 해변의 피크닉이 제일 또 좋았기 때문에 이런 소설들과 그 전에 쓰셨던 연작 형태의 소설들이 모여서 한 권으로 딱 묶여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결과물로 다른 독자분들도 만나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으로 묶여진 작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게 굉장한 행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재밌게 읽으셔가지고 제 소설을 선정해 주신 거니까 그것도 행복하고 하여튼 여러모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